가게를 이제 오픈했거나 리뉴얼하고 싶은 분이라면 어떤 입간판을 사야 할지 고민스러우실 겁니다. 아무래도 저렴하지 않은 상품이다 보니까 한번 사두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입간판을 찾고 계실 텐데요. 저는 20년 동안 쌓인 광고물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활용하면 어느 곳에서 구매하시더라도 충분히 튼튼한 입간판을 가게에 놓게 되실 거예요. 그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입간판을 구매하고 싶을 때는 세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이 세상에서 판매하는 모든 입간판은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입간판이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모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주로 외부에 놓게 되는 입간판은 눈이나 비, 바람 또는 햇빛 자외선 같은 것들을 온몸으로 맞잖아요. 그럼 당연히 마모가 되거든요. 부식이 됐든 썩든 빛이 발휘든지 간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숙지하시고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입간판을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스마트 스토어에서 입간판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셔서 리뷰가 꽤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저희의 메인 상품에 달린 1334개의 리뷰를 분석하고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입간판이 튼튼한지 아닌지 구분해 보려면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어떤 소재를 써서 만들었는가. 둘째, 입간판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셋째, 어떤 구조를 가진 입간판인가. 알아야 할 게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래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어지는 설명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소재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입간판은 주로 나무, 아크릴, 스테인리스, 갈바륨, 즉 철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갈바륨과 스테인리스는 무게 비중이 비슷합니다. 입간판을 만드는 소재로는 가장 무거운 편이고요. 그 다음이 아크릴이고 나무가 가장 가볍습니다. 이건 동일 조건일 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무게와 연관지어서 소재를 설명드린 건 내구성과 직결되는 요소라서 그렇습니다. 무거울수록 바람에 잘 넘어지지 않고 충격에도 잘 버티죠. 참고로 아크릴로 만든 입간판은 가벼운 편이라 들어 옮기기는 편해요. 다만 충격에 약한 소재라서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크릴이 예쁘긴 예뻐요. 아크릴이란 소재 자체가 양날의 검인 셈이죠. 입간판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는 크기입니다. 같은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크기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겠죠. 크기가 커질수록 무거워집니다. 물론 소재를 2개 이상 섞어서 만든 입간판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화면 부분에 무거운 소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입간판 크기가 커지면서 무게가 늘어날수록 넘어질 확률이 낮아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간판이 너무 크면 들어 옮기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상황에서 80에서 90cm 정도의 높이에 40에서 50cm 너비의 화면 크기를 가진 입간판이 제일 안정적이더라고요. 입간판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요소는 구조입니다. 입간판을 사기 전에 먼저 저한테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히 혹시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재나 크기에 대해서 기본 안내를 드리곤 하는데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형태 구조라고 말씀드려요. 입간판이 넘어지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차량이 치고 지나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화면 부분에 저항이나 충격을 받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화면이 지면에 가깝도록 낮게 배치되어 있거나 면적이 적으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화면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정적인 화면 요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넘어질 확률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입간판이 세워진 형태가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A형 입간판이 인기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통 입간판은 A형과 I형이 있는데요. A자형 입간판이 I자형보다 바람에 잘 버팁니다. I자형은 수직으로 화면이 서 있다 보니까 바람을 온몸으로 맞거든요. 반면 A자형은 화면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바람이 산맥을 타듯이 흘러 넘어갑니다. 그래서 I자형 중에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네처럼 화면 부분이 흔들거리는 구조로 디자인된 상품도 있습니다. 참고로 간판 다는 날에는 스틸레더라는 입간판이 그네용 구조입니다. 이 정도면 설명을 다 드린 것 같네요. 아 맞다, 하나 빼놓을 뻔 했는데요. A자형 입간판 중에는 고정된 A형과 즉 고정식과 접었다 펼 수 있는 A형 즉 접이식이 있습니다. 비교하면 당연히 고정식이 더
안정적이겠죠. 접이시계에는 수대라고 해서 접히지 않게 버텨주는 용도를 가진 부품을 달아놓긴 합니다. 그래도 가끔 접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결국 입간판의 무게와 바닥을 지지하는 형태의 구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소재, 크기, 형태 구조 이 세 가지만 잘 체크하면 원하는 기준에 맞는 입간판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입간판을 샀다 하더라도 태풍이나 강풍이 불 때는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 두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진짜 제대로 날 잡은 때에는 아무리 땅에 고정을 잘 해두었다 하더라도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입간판이 파손되는 건 문제가 아니겠죠. 사람이나 차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장사를 열심히 해야 할 시기에 사고 처리하느라 시간, 돈, 에너지 다 낭비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듣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거 사야 해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딱 정리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겁고 강도 좋은 소재를 선택하세요. 갈바륨이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입간판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세요. 가로 40, 높이 80cm 정도가 적당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정적인 구조를 선택하세요. A형이나 화면이 흔들려서 바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구조의 입간판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어떤 기준으로 입간판을 살펴봐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 관점으로 입간판을 사시면 내구성에 대해서는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판 다는 날 대표 이행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